하이삼도 농민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합니다. 조선도 제14대 임금 선조 임금하고 일목대비 사이에서 정명공주가 태어납니다. 1623년 인조 1년에 정명공주가 시집을 가면서 시작이 돼요. 누구한테 시집을 가느냐? 당시 세도가인 풍산홍씨 계세요? 풍산홍씨 동지 중추부사 홍련의 아들 홍주원에게 시집을 갑니다. 이때 인조 임금이 혼수품으로 하이삼도 땅 20결, 그때는 조금밖에 개간을 못했어요. 간척을 20결이 전보였는데 그걸 4대손까지 세매를 받아먹으러 하사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큰 땅은 이미 농민들이 개간한 땅이었고 어디 양안의 토지 대장에 기록되지 못한 땅이었어요. 하이삼도 농민들하고 호조에 세금을 냈던 거예요. 홍씨 일가에 세금을 내고 살았어요. 그리고 4대손이 지나서 땅을 돌려줘야 되는데 5대손인 홍상하는 농민들이 돌려달라고 했더니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 하는 거냐? 그동안 100년 동안 160개월 정도의 많은 또 땅을 개척했을 거 아니에요. 섬 전체를 하사받았다는 핑계를 대고 강제로 결세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1723년 경종 3년에 하이삼도 농민들이 한성에 올라가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했어요. 그리고 영조 임금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호조의 쌀 1결당 쌀 23마를 내고 홍씨 일가에는 40마씩 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허리가 휘도록 농사를 지어도 초고목을 면하기 어려웠어요. 이것은 한 농지에 두 가지 세금을 냈다고 영조실록에는 일지양세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일터양세라고 되어 일지양세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1결은 어떤 게 1결이냐? 이만한 땅에서 300말, 우리 그 배말 이런 거 아시죠? 옛날 배 이만큼에 있고 동그랗게 생긴 거. 그걸로 300마리 나온 것을 1결이라고 하고요. 이만한 땅에서 300마리 나와도 이것도 1결이에요. 그게 예전 조선시대 때는 면적으로 따진 게 아니라 수량으로 따졌대요. 그게 1결입니다. 그래서 정조 임금 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 어보장군을 역임했던 윤세빈이하고 김호경이 농민대표로 한양에 올라가서 경복궁 앞에서 신문거를 올리세요. 그리고 정조 임금께 진정서를 오래요. 열을 갖추고. 그래서 정조 임금께서 홍씨가를 불러서 부당성을 엄중 책망하고 하이삼도 농민은 농민들의 토지임을 확인하고 무명 잡세를 일체 혁파한다는 어제를 써서줍니다. 그래서 그 어제를 받아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농민들한테 한시 앞에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여관 주인이 내려가는 글에 홍씨가 해칠 수도 있으니 정황을 살핀 뒤에 내려가거라. 그랬는데 어제를 가지고 너무 기뻐하면 나머지 한강을 배로 건너서 영등포쯤 오다 홍씨가 한테 걸려서 재반 소리는 다 빼앗기고 이 사람들 함경도 갑산으로 유배돼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1870년에 전라감사에 이호준이 부임을 합니다. 하이삼도 농민들은 또 이호준 감사한테 간절하게 진정서를 올렸어요. 이호준 감사는 한양에 있는 홍씨가를 불러서 농민들이 국가에도 이렇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사폐지라 이게 니네가 세금을 또 받아가는 것은 이것은 국법 위반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토지는 다 돌려줘라. 그리고 처음에 받았던 20결 그것만 세미를 받아가되 그것도 부당 4대씩 받아가던 것을 2대씩만 받아가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삼도 농민들은 1870년에 농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하이도하고 신이면 상태 설에다가 이호준 공덕비를 세웠는데 하이면에 있는 공덕비는 오히려 부두카 이후에 없어졌고요. 신이면 부두카에는 아직도 이호준 공덕비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건 1899년에 대한제국이 이용이라는 사람이 황실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고 하면서 홍씨가가 소유하고 있던 20개라고 하이삼도 농지를 모두를 다 국유지로 편입을 해버렸어요. 주인이 다시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니까 이용이는 실망하기도 누가 이완용이 이제 특세를 합니다. 이때 정명공주 한때 좀 홍우룩이라는 사람이 이완용과 결탁하면서 원래 하이삼도 농지는 홍씨 일가 자기 조상 땅이었다고 돌려달라고 그럽니다. 누구한테? 여기 국유조선 조상국에 이 신청서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여기가 지도군이었어요. 김동우 지도군수한테 땅을 돌려달라고 그럽니다. 하급점을 발급해달라고 그러는데 김동우 군수가 안 해줍니다. 거절합니다. 여기는 농민들의 땅이지 당신들 땅이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결국 김동우 군수는
홍으로부터 회유와 청탁에 못 이겨서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고요. 이완용이 홍으로의 땅을 인정하는 하급점을 발급을 해버립니다. 그겁니다. 다시 홍씨가 땅이 돼버렸어요. 땅 주인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09년에 또 하이산도 농민들이 한성에 올라와서 경성에 올라와서 경성지방공소원에 홍으로를 상대로 네, 그 땅에 반 청구 소송을 했어요. 1심에서 우리가 졌어요. 근데 2심에서 이겼습니다. 누가 이기게 해줬냐 여기. 일본인 약간 30세 일본인 인권 변호사 고노 부스노스케를 소송 대행으로 했는데 이겼어요. 이때 말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사실 토지 소유권과 맞물려서 재판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겼고요. 이때 고노 변호사와 함께 일하던 남만흥 사무원은 3년 동안 하이도가 지도군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1912년에 하이산도 농민들이 또 성금을 모아서 고노 변호사, 남만흥 사무원, 지도군수, 김다우 군수 공덕대를 세웠는데 그것도 이따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끝나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겼는데, 이겼으면 이 기능할 필요가 없겠죠. 홍으로는 재판 도중에, 2심 재판 도중에 질 거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재판 도중에 하이 상도 땅 431만 평을 팔아버립니다. 지그러니라고. 네, 얼마에 팔아버리냐면은 15,000원에 여기 한전에는 땅부자 백인기에게 15,000원 한값에 팔아버려요. 이 두 사람은 누구한테 팔아버렸냐면 먹고 유달산을 3번이나 팔아먹었다는 유명입니다. 정병도에게 57,000원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정병도는 오사카의 재벌 우콘 권자임원에게 11만 5천원을 주고 팝니다. 근데 주인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콘이 땅을 사서 봤어요. 땅을 사서 봤는데 재판에 졌잖아요. 불리해요. 그래서 목포 재판 수사하고 경찰 수사하고 담합을 합니다. 농민 대표였던 박봉준을 무조건 가두어서 잠을 재우지 않고 굶기고, 예, 나중에는 고금의 운영으로 유기를 해가지고 인간의 본능을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을 다시 해야 되니 백지 위임장에다 도장을 받아오느라 농민들로부터 그러면은 너희 넌 1,500마지기를 줄게 회유를 합니다. 예, 박공재는 상태도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10년이 있는 농민들하고 박씨 집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난번 소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고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을 다시 해야 되니 백지 위임장에 날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40명부터 날인을 받아서 우콘한테 전달을 했어요. 자, 이런 사실을 하이도 농민들은 모르고 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1913년에 목포역 개통식대 총독이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하이도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갔습니다. 그런데 목포 경찰서에서 경비정 세척을 동원해가지고 전부 다 막아버렸어요. 하이도에서 오는 배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건 못했어요. 그리고 1914년 2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이도에서 하는 내녀회라는 분여회에서 배를 타고 상태도에 건너가서 박공진과 그 일반직을 파괴를 해버렸어요. 네, 박공진은 목포 경찰서에다가 폭도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포 경찰서에서는 전라남북도 순사 헌병까지 다 해서 700여 명의 경비정 세척을 타고 하이도에 와가지고 분여자 100여 명을 잡아가지고 목포 형무소에 가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이도 주민 1000여 명이 목포 경찰서하고 재판소에 이르는 해안통 도배는 다 솥단지를 걸고 밤샘 농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경찰이 강제로 해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돌발 사태가 발생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엉성해가지고 재판소하고 경찰서 기물을 부셔버렸거든요. 그래서 또 몇백 명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우콘의 전략이었어요. 자, 재판소에서는 구속자를 걸모로 화해를 요청했어요. 땅을 인정해주면 풀어줄게. 우리는 화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와서 애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화해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화해로 인해서 대리 사실은 대리 부장과 부녀자 8명은 대구 형무소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자, 우콘은 이렇게 돼서 1914년 9월 28일자로 하이상 농지 431만 평을 우콘 권장이면 땅이 됐고요. 우콘은 약속을 했어요. 저수지도 만들어주고 학교도 만들어주고 병원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하나도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하이산도에 예산은 김은결을 중심으로 해서 소장료 군락동맹을 맺습니다. 소장이 투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농민들이 거센 저항이 못 이겨서 우코는 1919년에 17만 원을 받고 가미나미 신조한테 넘겨버립니다. 가미나미 신조는 1920년에 도코다 야시치에게 20만 원을 받고 팝니다.
주인이 많이 바뀌었죠. 자, 그 코다이 아시치는 하이도에다 자기 왕국을 이렇게 설립을 하려고 그랬어요. 아주 비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무실, 조선총독부와 같은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사진이 여기 있다. 하여튼 이런 건물을 지었어요. 이게 코다이 아시치 사무실이에요. 1993년도에 옛날에. 중앙청 부신에서 같이 부셨어. 부셨어요. 일본 땅이래. 그리고 지금 하이 중고등학교 운동장에 가는 최현대식 창고를, 백예병에 가는 최현대식 창고를 지어가지고 하이도에서 나오는 벽, 보리, 면화, 콩 이런 것들을 수입해가지고 목도, 공산, 일본으로 실어갔다고. 아이고, 씨. 도쿠다 ST는 1923년에 소장료를 투자를 그리고 1928년에는 하이 농민조합을 결성하는데 방해공전을 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박충금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박충금은 양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밀양에서 큰 사람인데요. 일본에서 야쿠자에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상해회라는 그 야쿠자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유일무이하게 일본에서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받았고요. 예. 23년에 와가지고 김웅재를 매수하려다 실패하니까 농민대표소를 갖다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1928년에는 하이도 농민조합을 파기하고 들어왔다가 농민들한테 몰매를 맞고 같이 도망칩니다. 이때 농민대표 63명을 고발해가지고 농민대표들은 10여 분이 징역 6개월까지 살았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1945년에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해방이 되면은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 땅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빈손으로 갔겠죠. 빈손으로 갔고요. 땅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